네, 최순실 씨 국정 개입 파문에 대한 특검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9년 만에 특별수사본부가 가동이 됐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 상황 그리고 각종 의혹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법률적으로 봤을 때요, 이 최순실 씨 사건,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어떻게 몇 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비선 실세로서 활동을 하면서 예. 실제로 청와대로부터 뭐 연설문을 포함해서 국가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 관리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문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빼돌린 게 사실이라면 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공상 비밀 누설 같은 혐의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실세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미르재단이나 K재단 설립에 관여를 했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은 것이라면 네. 기업들의 배임이나 횡령 같은 것을 주도한 인물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모은 다음에 그 돈을 다시 본인의 사적 용도로 빼돌렸다면 이게 또 한 번의 횡령이 되는 횡령. 거고요. 일단은 검찰이 직접적으로 적용한 혐의가 지금 그 횡령을 통해서 어제와 오늘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예. 그 횡령 혐의를 가지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제 이화여대의 딸인 정유라 씨를 입학시키는 과정에서 혹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아니면 압력을 통해서 이 학교도 다니게 만들었다라면 그 부분도 일종의 업무 방해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전방위 의혹이 나오는 만큼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최순실 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의혹을 네. 부인하는 것 자체가 의혹을 더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본인이 예. 취임 초기에 이메일로 연설문 같은 것을 받아봤을 뿐이다라고 다른 것들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메일이라는 건 독일에서도 열어볼 수 있죠. 예. 만약에 정말로 그런 것들이 없다면 당당하게 제시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본인을 협박했다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5억 원이나 되는 돈을 달라고 협박을 했다라면 그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언급이 없어요. 예. 태블릿 PC도 본인은 모르는 거다. 네. 또 다른 사람의 소유일 것이다.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본인의 사진은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안에 딸인 유라 씨의 개명하기 전의 이름은 유연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디를 썼던 것들이 나옵니다. 예. 이런 부분을 보면 이 세계일보의 인터뷰 기사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내 언론의 보도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네. 나온 인터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최순실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들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좀 한번 보면서 네. 좀 할까요? 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연설문 국가 기밀인 줄 몰랐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네. 그리고 이성한 그 전 사무총장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5억 달라고 했다는 거고, 자 태블릿 PC 내 것이 아니다, 쓸 줄도 모른다. 여기 제가 좀 여기 주목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쓸 줄도 모르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서 처음 보도한 언론사가 가져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어찌됐든 문제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관심이 또 일단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단 쓸 줄 모른다라는 부분에 조금 전에 그래픽이에요. 예, 네. 이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계십니다, 손에. 예. 예. 그런데 알려진 태블릿 PC는 저 스마트폰과 똑같은 운영 체계를 쓰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일단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의심을 거고.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 또 하나 이런 건 있습니다. 태블릿 PC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데 적합한 도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는 데 적합한 도구이기 때문에 뭔가 저것을 썼던 사람이 있더라도 원래 그 개인의 책상에서 쓸 수 있는 컴퓨터에서 썼고 그거를 네. 옮겨놨을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사진도 들어있고 본인의 딸 이름으로 된 아이디로도 문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거에 아예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지만 다만 이게 네. 자체가 태블릿이라는 건 이게 돌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네. 어디서 어떻게 유출됐든지 간에 나중에 결국 누구 것이었다는 걸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차후에 어떤 법적 공방까지도 예상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이제 맡겼어요. 뭐 도피를 하면서. 그러면 그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 관리인에게 특정을 해서 맡겼느냐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를 판매를 해서 대금만 네. 나중에 달라고 한다면 건물 관리인이 누구에게 주건 상관이 없죠. 네. 그게 아니라 보관을 하라고 한 거라면 이거는 여전히 네. 맡겨놓은 것이라도 최순실 씨의 소유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단으로 가져왔다면 절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일단 이 태블릿 PC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대표했던 회사의 소유의 태블릿 PC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결국 청와대와의 연결된 부분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건데 네. 개통을 뭐 마레이라고 하죠. 그 청와대 행정관이 전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운영했었던 회사 이름으로 개통을 했고 네. 그 이후로도 쭉 그런데 사용은 이제 최순실 씨가 한 걸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태블릿 PC라고 하는 거는 개통을 누구 이름으로 했건 실제 사용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명확하게 밝혀야죠. 최순실 씨는 그게 자기 측근 고영태 씨의 태블릿 PC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고영태 씨의 소유라고 하기에는 지금 아까 좀 전에 소개를 예. 하시면서 무슨 유흥업에 종사했다라는 예. 얘기도 나왔고 또 펜싱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측근이긴 할지언정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본인이 관리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그냥 다른 쪽에 책임을 떠맡기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를 언급한 이유가 아마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이걸 뭐 어떻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태블릿 PC가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검찰에서는 예. 명백하게 검찰이 밝힌 거로는 독일의 관리인에게 처분을 맡겼는데 그 부분을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당초 했지만 국내에서 알려질 때는 국내에서 이게 그렇죠. 취득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검찰이 첫 번째 날 브리핑을 하면서 이게 취득 장소가 독일이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약간 밝혔습니다. 논란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있고 예. 그런데 얘기가 나오기를 지금 그렇게까지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PC라면 예. 아무리 급하게 뭔가를 정리하는 차원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걸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인에게 맡겼을 리가 최순실 있느냐. 씨 주장이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래서- 중요한 걸 내가 그렇게 했겠느냐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아마 고영태 씨가 쓰던 것이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고영태 씨가 쓰던 것으로 보이진 않으니까 네. 그렇다면 일종의 내부 고발 형태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 그건 될 이제 부분이죠. 고영태 씨가 지금 입국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그렇죠. 확인할 필요하겠죠. 예. 네, 현재 최순실 씨 횡령 혐의가 적용된 상태인데요. 추가로 좀 어떤 혐의들이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네. 연설문 같은 것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할 것이냐, 완성된 문서로서 원본 형태에 달하는 인사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명박 정부와의 대화 같은 것, 시나리오 예. 이런 것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확인이 된다면 해당이 네. 된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것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론의 네. 보도에 의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가능할 것 같고 남북 간의 군사 문제와 관련된 문서는요. 그거를 또 특별법으로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시민들이 좀 가장 또 궁금해하는 게 물론 대통령 본인이 사과 그 방송을 하면서 인정을 했지만 이걸 과연 누가 최순실 씨한테 문건을 전해줬느냐 하는 건데 네. 뭐 지금 언론 보도는 뭐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뭐 최측근 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얘기도 나오고 뭐 기록 비서관 얘기도 본인들은 물론 아니라고 하는데 네. 이건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 비서관의 아이디 사용한 내역이 그 태블릿 PC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어제 나왔고 보도에 따르면 예. 또 나머지 아이디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들은 청와대에 올라 있는 프로필과 대조하는 것만으로 쉽게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해서 전달한 게 맞느냐. 왜냐하면 이제 이성환 전 미래재단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뭐 30cm에 달하는 기록들을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겠죠. 네, 지금 의혹이 제기된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건 증거인멸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이미 하면 상당히 됐지 않겠어요? 예. 예. 최순실 씨의 국내 송환을 좀 앞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지 송환을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네. 말씀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지금 언론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 검찰은 결국엔 언론에 의해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면서 언론에 의해서 제공을 받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게 저는 참 그게 참 신기할 정도의 예.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냥 횡령이기 때문에 이 액수가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간다면 그걸 통해서 재산 동결 조치라든가 네. 어떤 여권 무효화 조치 같은 것들을 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최순실 씨의 인터뷰 내용을 봐도 본인이 신경쇠약이라든가 네. 자녀를 돌봐야 되는 이유로 못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어쩌면 그런 것까지도 좀 예상을 하고 뭐 정적을 감추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이제 언론과 인터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알려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소재 파악에 관해서 좀 늦었다 내지는 네. 충분히 확보할 만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언론보다도 뒷발이 늦었기 때문에 네.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검찰의 세명은 그거죠. 혐의점이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너무나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 면에서 본다면 좀 변명에 가깝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 최순실 씨의 어떤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